일상에서는 정신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문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문화공간 빈빈의 김종희 대표 만나봅니다. 행복한 책 읽기에서는 종이책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 각국의 개성 있는 서점을 소개하는 김원호의 세계 서점 기행으로 함께합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부산 도시철도 물만골역의 인권전시관에서 시화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시화전은 여느 시화전과는 좀 다릅니다.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 쓴 시들인데요. 이 시화전을 개최하는데 애를 쓴 분이 있습니다. 문화공간 빈빈의 김종희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빈빈 김종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표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공간 빈빈, 이름이 귀여워요. 어떤 곳인가요? 예, 저희 문화공간 빈빈은 일상으로 스며드는 인문학을 슬로건으로 2010년도에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서울 중심 문화에 의존하지 말고 지역 나름의 시선으로 인문예술을 공부하면서 일상의 서민은 경계 없는 문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죠. 네. 나아가서는 공감과 소통, 성찰과 성장이라는 인문예술 프로그램과 고정 강독 등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표님, 빈빈 이름 뜻이 어떤 뜻이에요? 예, 빈빈은 사실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네. 공자님께서 논어옥야편에 문질 빈빈이란 말을 만들었습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상반된 가치가 잘 어울려서 조화로울 때 사회도 건강해지고 사람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네, 이름 뜻을 들으니까 우리 예. 빈빈이 지향하는 가치가 잘 알겠습니다. 이 문화공간 빈빈이 남천동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디쯤이죠? 남천수로 20번 길인데요. 남천초등학교 바로 옆집입니다. 이웃에 또 수영구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빈빈 골목은 항상 시가 흐르고 아이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초등학교에다가 도서관 옆집 아이들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곳이 가정집이었는데 대표님이 직접 문화공간으로 개조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마련하신 거예요? 그동안 부산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훌륭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떤 임대 문제로 해체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문화공간 빈빈을 10년 전부터 준비할 때 우선은 자체 공간이 있어야만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2010년도에 폐 공간을 구입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죠. 네. 그때 저희가 인문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찾아가는 인문학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노인들의 삶을 퇴록해서 정리하는 구술생애사로 경험하는 인문학이 있고요. 또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성장하는 멘티, 또 성찰하는 멘토라는 프로그램, 지금 시화전이 열리고 있는 정신장애인 감성발견 인문학 삶이 내게 말을 걸었다. 또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위한 자기화해 인문학이라는 나는 날마다 신화를 꿈꾼다를 5년간 진행을 해보니까요. 그만큼 많은 빛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처음 마련했던 공간을 정리하고 제가 살던 집을 문화공간 빈빈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비록 이제 현실이 조금 팍팍해질지라도 삶의 가치를 보았고요. 이전에는 집이었지만 그 집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넘어서서 이 공간은 문화라는 장소적 의미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 정말 지역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자택을 내놓을 만큼 정말 많은 열정과 활동을 해오셨는데
저는 말씀해주신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직접 시를 쓰고 시화전을 여는 프로그램이죠. 예. 세상을 외치는 소리, 삶이 내게 말을 걸었다. 이 프로그램에 조금 마음이 가더라고요. 예. 언제 또 어떤 계기로 이런 작업을 계획하신 거세요? 사실 우리가 지체장애에 비해서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인색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인색하다 못해서 왜곡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까닭으로 정신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을 소외시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술가와 예술가의 삶이라는 부분은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네. 가령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내는 어떤 눈이라든가 미세한 자연의 떨림을 듣는 귀를 가진 분들이 예술가들이죠. 우리가 한여름 숲에 가면은 온갖 식물들의 소리가 마치 불려바음으로 들리지만 예술가들은 그 소리의 향끝 터머리를 잡아서 그의 예술로 성화시키지 않습니까? 조현을 비롯한 정신장애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스스로 자존감을 확보하고 삶의 긍정성, 나아가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주체적 존재로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어쩌면 글쓰기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2010년도부터 세상에 외치는 소리, 이 나를 발견하는 삶이 내게 말을 걸었다라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환청과 환시라는 것은 어쩌면 예술적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내 의식의 가장 강력한 흔들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정신장애를 앓는 그들이 내 스스로 내 내면의 감성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적 표현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진솔한 삶의 표상이라고 생각해서 2010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과 또 예술가의 감성이 조금 맞닿아 있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럼 이 시화전, 이분들이 쓴 시가 전시되고 있는데 몇 분들이나 참여를 했나요? 올해는 30명이 참여하는데 7월 말까지는 기본우리 사회복지시설 또 아미정신건강센터 자매요양원에서 15분이 34작품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8월부터는 송원정신요양원, 그리스도 정신요양원에서 16명이 그들의 신작으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시화전에서 선보이는 작품들, 또 어떤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고 있을지 궁금한데 몇 편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제시되는 작품 중에 하나로 그리움이라는 송병희님의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리움, 사람들이 드나드는 우체국, 빨갛게 익은 우체통이 서 있다. 깨알처럼 심은 까만 그리움을 담아 하얀 편지가 쏙 들어간다. 하얀 종이 먹은 우체통 빨갛게 익어간다. 그리고 올해 발간될 시집에 들어갈 작품이고요. 8월에 전시될 조혜영님의 검정고무신입니다. 검정고무신. 아버지의 뒷모습은 눈물이다. 아버지는 검정고무신만 신었다. 험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올 때는 소리 없이 조용히 들어오신다. 지금은 아버지도 검정고무신도 옛 시간에 묻혀지고 없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은 검정고무신이 된다. 대표님 시어들이 참 네.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게 아마추어 분들이 쓴 건데도 어쩜 이런 생각을 했지? 감탄하게 되는 짧지만 우리에게 마음에 쏙 와닿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이런 작품들을 이번 시화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많은 분들이 또 방송 들으시고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시화전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3회째라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동안 이렇게 3회 시화전을 진행해오면서 어떤 변화나 성과가 있었을까요? 많았죠. 사실 인권전시관에서 시화전은 3회째지만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연중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 빈빈골목에서는 시가 흐르는 골목전으로 해서 담벼락이라든가 길 모퉁이마다 시가 붙어 있고요.
또 미술관 등에서 그림으로 듣는 시, 음악으로 보는 시화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쓰기와 시화전을 하면서 성과라면은 단연 시를 통한 자기 발견이죠. 그 시라는 것이 내 존재를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를 본 많은 시민들이 무엇보다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스스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자존감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삶에 대한 긍정성을 발견했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네, 정말 정신장애를 앓는 분들이 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또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시를 보는 사람들은 더 밝아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서로 좋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원래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은 없었고 사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우울감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육체의 감기에 걸리듯이 정신장애는 마음의 감기가 걸리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는 거죠. 다만 그들과 또 일반 사람들의 관계는 약물의 의존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7년이라는 시간 그들과 함께 하면서 배우는 점이 더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제가 성장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 관계는 서로를 도둑어가는 마중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마중물 같은 관계다. 정말 함께 도우면서 같이 성장하자 이런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이 아마 그분들께도 잘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을 잘 연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번 시화전으로 정신장애를 앓는 분들이나 또 가족들 모두 용기와 힘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가족들 반응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사실 이 아픈 자식을 혹은 아픈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드러내서 말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또 다른 상처가 되기 때문인데 먼저 내 자식이 혹은 내 가족이 시를 쓰고 또 발표하고 시집을 발간하면서 당사자의 기쁨에 버금가는 그런 기쁨을 가지죠. 시를 통해서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자식의 마음을 또 알게 됐다는 데 대해서 가족들이 상당히 놀라워하고요. 네. 이전하고 달리 부드럽게 대화를 진행한다거나 또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생활의 어떤 모습이 작은 변화가 아주 큰 감동을 줬다는데요. 그럴 때는 그동안 가졌던 속상함도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에 저를 비롯해서 이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여러 교수님들 또 관계기관의 복지사들도 감동과 아울러서 묵직한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또 그런 분들이 참 이번 시가 좋았다. 또 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극복이 되고 변화가 됐다. 이런 말씀 들으면 대표님 보람이 참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결국 가장 큰 보람은 이분들이 그동안은 이 수혜자로서 남아있는데요. 이제는 7년이라는 긴 시를 쓰고 발표하면서 단순히 문화예술 수혜자가 아니라 이제는 수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예, 같은 아픔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글쓰기 즐거움 또 낭독의 발견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갈 수 있는데 한번 기회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 스스로가 타 기관으로 찾아가는 낭송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 의견을 들을 때 그때는 저 스스로도 이것이 성장이구나. 이것이 삶의 가치 발견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지점에 되면 삶의 숭고한 가치가 성장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은 저 스스로도 정말 황홀합니다. 멋지십니다. 아마 우리 이런 아프신 분들도 이 시를 통해서 담담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좀 치유됐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에게 이것들을 권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화전에 나왔던 작품들을 앞으로 시집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면서요? 예, 올 가을에 세상에 외치는 소리 지선집 4로 묶여지는데요. 네. 시집의 제목은 수록되는 시 중에서 아주
이 감성을 또 우리를 잘 표현해내는 시나 시어가 제목으로 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대표님에 대해서도 참 많이 궁금해지거든요. 네. 찾아봤더니 99년도에 농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던데, 예. 그래서 아마도 인문학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문화공간 빙빈에서 인문학 강좌도 진행하고 있죠? 예. 네. 어떤 강좌가 인기인가요? 다양한 강좌들 중에 특히 고정 강독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네. 많은 직장인들 혹은 일반인들이 할 일상을 정리하는 저녁 시간에 이어지는 그 강독 시간인데요. 그동안에는 논어를 비롯해서 노자, 맹자, 장자, 주역 강독이 있었는데 특히 구민숙 교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주역과 장자 강독은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했거든요. 네. 매주 글을 읽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공부하는데 우리도 책을 읽어야 되겠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유병근 선생님께서 지도하는 시스필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사진, 바이올린, 한자 교실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네요. 많은 분들이 또 인문학 강좌 함께 하셔서 수천 년간 지구를 다녀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도시철도 물만골역이죠. 인권선 예. 시간에 걸린 시화들도 꼭 감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공간 빙빈 대표 김종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